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이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 출처를 가져왔는데 트로이카주. 트로이카? 뭐 노마 시대 뭐 그런 얘기인가? 주식을 처음 하신 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 그죠? 금융. 그리고 건설, 뭐 조선, 뭐 해운 이런 거를 뭐 우리가 흔히 아마 알면 시클리컬 관련주거든요. 뭐 금융을 좀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2000년도 이제 니먼 브라더스 이전에 이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하락을 뽑으면서 지수를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딱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제가 좋아하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뭐 자동차, 뭐 그리고 신재생, 뭐 일부 종목은 올랐지만 2차전지 이런 쪽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면서 이쪽 트로이카가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 맞다, 오늘은 어린이날 다음이 5월 6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금융업종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시클리컬, 즉 경기의 민감주, 경기의 순환주, 즉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클리컬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흔히 말하면 맥락은 비슷한데요. 트로이카 관련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업종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그쵸? 상승과 하강 곡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정말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메인으로 그죠?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갖다 베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트로이카 장세, 시클리컬 장세가 계속될 것이냐? 사실 3월에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 시클리컬 관련해서는 트레이딩 바이, 기존의 저가에 매수하신 분이 아닌 이상 정말 매매하기 힘들 수 있으니 가급적 트레이딩 바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주도주가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려라기보단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침 또 어린이날 미국 시장에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잡음을, 노이즈를 만들면서 오늘도 한국 시장에서 그런 시장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꼭 체크 필요한 주식 관련 뉴스부터 체크해 볼게요. 중요한 뉴스인데요. 바이든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죠. 그리고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계획 재원 위한 법인세는 뭐 기존에 28%를 제시했는데 뭐 25%로 조금은 좀 낮출 의향이 있다. 타협의 용의가 있다. 하지만 자본이득세, 자본에 대한 그 세금을 내는 결국에 부자들의 해당 사항일 텐데요. 부자 증세는 단호하게 계속 추진하겠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좀 그러니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옐런 어린이날 전날 미국 증시가 조정, 나스닥이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가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 매우 머디스티,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성장주들을 상당히 좀 타격이 입혔고요. 하지만 뭐 하루 만에, 하루도 안 지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내가 어떤 가이드를 제공한 건 아니고 연준의 독립도 중시하는데 나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입막음을 했지만 이 노친네, 이 정말 똑똑하신 노친네 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오전 내내 좀 조정을 뭐 받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공매도 지금 3일차로 이제 들어섰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나왔지만 어쨌든 공매도의 부담을 올해 뭐 코스피 컨센 영업이익이 190조가 이미
넘어갔고요. 순이익도 거의 150조 가까이 되는 입장에서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공매도의 부담보다는 펀더멘탈로 보면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 이런 골드만삭스의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장 마감은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현대미포조선, 조선주가 10% 올랐고요. 해운주인 HMM도 11%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Buy in May and Stay in Play라고 해서 Sell in May, 5월엔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에 반대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인도 시장, 약간 신흥국에서 중국 시장, 이 세 개 국가를 꼽으면서 얘기했는데,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이익, 이 부분 기본적인 펀더멘탈 얘기를 해가면서 사실 팔 이유가 없고 5월에는 사고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매우 공감돼서 사실 이걸 가져와 봤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USG, 이게 mRNA 방식에 지금 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밤사이 주가 6% 급락한 이유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가 독점권, 미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안인 만큼 이런 독점권을 주기보다는 특허에 대해서 독점권을 좀 유예시키고 전 세계가 원료만 갖고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면 언제든지 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ST팜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마이너스가 보이기도 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CMO 이 관련 기업들이 좀 급등락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 기사를 왜 갖다 붙였냐, 결국에는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내에서 과연 얼마나 기술력을 갖고 있고 CMO 기업 중에 이 mRNA 방식의 어떤 위탁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어느 기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녹십자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또 어떤 기업의 기술력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만의 어떤 특정된 분석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옐런 금리 발언의 업종별 희비가 오늘 엇갈렸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목에서 시클리컬이랑 구트로이카로 불리는 금융, 철강, 건설 이런 업종이 좋았고요. 기간이 2018억이나 순매수를 했는데 금리 인상 수혜죠. 대표적인 게 금융주죠. 이쪽 올랐고, 근데 전기전자랑 운수장비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장주가 나스닥이 때려맞은 것처럼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갈 거냐,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HTS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TS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이게 빨간색인데 처음에 거의 강보합권이 시작을 했다가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다시 오전한때 이제 점심시간 전후에 조정받다가 종가에 올렸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장중에 컸을 뿐이지 방향은 비슷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724개, 하락이 157개. 지난주 금요일과 확연히 달라요. 그죠? 상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어땠죠? 역시 상승이 835개, 하락이 478개, 거의 2배 가까운. 근데 지수는, 코스닥은 얼마 못 올랐어요. 문제는 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7조 4천억. 와, 실화냐. 지난주부터 10조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사거래일제 10조 이하로 내려갔고,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안 터졌다는 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도 의심이 많이 간다는 거죠. 코스피는 61선에서 차트로 보면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지난주 121선에서 반등했고 오늘 61선 걸리긴 했는데 다시 121선 내려가면 저는 적극 매수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기존의 주주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거를 억원으로 바꿔서 선물 옵션을, 외국인이 거래소 1000억,
와우, 근데 코스닥이 2,000원 가까이 팔았어요. 기관도 팔았네요. 근데도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를 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적극 매수한 것도 있지만 또 조금만 지수가 올라오면 개인이 매도로 분명히 돌아설 거고요. 외국인이 매수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주가 지수 잠깐 살펴볼까요? 다 살펴봤네요. 어쨌든 양시장 플러스 났고요. 맞다. RSI를 봐야죠. RSI를 지표 유형으로 봐서 가열 지표로 보는 게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게 RSI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적용. RSI 보면은 30선까지 내려갔던 게 반등에 나섰어요. 이게 두 개가 나오지? 한 개만 보여주겠습니다. 그죠? 한 개만. 반등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거의 최근 1년 저점 평균선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소 어땠죠? 거래소도 1년 평균에 대한 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베껴놨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을 하기 위한 도약을 충분히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어서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요. 그죠? 이게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우선주만 조금 플러스, 하이닉스는 2%나 빠졌고요. 이 중에서 지주에서 하나, 효성, 에라스, SK는 그렇다 치고 다 좋았습니다. LG는 거래 정지 중이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 중에 CS윈드가 오늘 수주공시 2개나 떴고요. 실적 발표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풍력 관련주들은 대세 관련주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ESG에서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포트를 갖고 있으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좀 떨어졌고요. 오늘 LNF 동아기업 시그널 EV, 칩셋 미디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12%나 급등했네요. 자,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유통 어땠죠? 다 괜찮았어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였죠. 조선철강 화학고순설, 아까 말씀드린 시클리컬 일경, 구트로이카. 금융주는 어딨죠? 금융주 신한지주 4%, KB금융 7%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HMM이 11%, 미포조선 10%. 와우, 싸서 올랐나? 현대미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현대미포의 시가총액 3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요, 예상치가 885억이에요 1분기 89억. 이거보다 컨센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작년 대비 3배가 올랐어요. 매출은 그냥 그만해요. 근데 885억을 1000억이라고 칠게요. 1000억. 그러면 시가총액 3조라고 치면은 PR이 몇 배죠? 영업이익 단으로 30배입니다. 30배. 조선주가 30배요? 비싸요? 안 비싸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 급등했지만,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급등한 건 맞아요. 올해 저점이 약 4만원대 9만원, 이것도 2배 이상 올랐죠. 근데 안 그런 종목이 거의 없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미디어, 레저, 게임, 인터넷, 대한항공 오늘 좀 강세였고요. 그 중에 하이브도 강세였고, 와이더 플래닛, DNC 미디어, 웹툰이랑 그죠? 광고 이쪽 강했습니다. 자, 반도체 중요합니다. APS 홀딩스, FMM 마스크 때문에 좀 최근에 계속 강세인 것 같고요. 요 소재 쪽 강했고, 이쪽 어땠습니까? 그냥 부분 일시적으로 강했다 이런 생각만 들지 시장 대비 강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이 실적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4% 급등했고, 관련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의 장중에 마이너스에서 돌리는 모습. 5G 관련주들도 다 강해요. 그죠? 그래서 방산, 5G 이쪽 강했다. 핸드셋 쪽은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는 죽당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 종목들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좀 어렵고 안 어렵고에 대한 거를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휴일 사이 옐런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 되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에 대한 입장일까요? 크지 않았어요. 아니면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해명을 바로 다음날 했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뭐 이연령 비연령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가 오늘 1%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거는 인플레 해지주, 즉 대형주 중에 구트리카 업종, 금융, 뭐 증권, 보험, 철강금속 이런 쪽이 지금 보시면은 다 3% 이상씩 강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도 1% 정도 겨우 올랐는데 이런 업종들이 3% 올랐다는 건 지수를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자, 전기전자 업종은 약세였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약세였어요. 대표적인 시클리컬이 이쪽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성장주 애들이 조정받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조선주 이제 빅사이클의 이제 시작이다. 뭐 해운주들 운임지수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다. 근데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 시그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가 피크아웃이고 3분기가 2분기 대비 꺾인다. 성장은 계속하지만 꺾인다 하면은 주가는 이번 2분기가 특히 4월이 5월이 고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과거에 시클리컬 관련주 매매 경험으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 민감주, 순환주, 시클리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회복 등 좋은 환경은 너무나 맞아요. 제가 보기에 마크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되고 인도에서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 이게 올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오늘 포스코 아니면 철강주 이런 거 포트에 없으신 분들 IT랑 바이오 기업만 사신 분들 뭐 저 채널대로 방향대로 그래서 소외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피는 1% 올랐는데 내 계좌는 오늘도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보합이야. 근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랑 2차전지만 갖고 있었을 때 얘네가 올랐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주식에서 모든 걸 다 이길 수도 없고요. 내 패가 제대로 된 패인지 오늘은 떨어졌어도 가능성은 높은지 그 기업에 문제가 없는지 오늘 같은 날은 토리카 시클리컬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작업을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팔고서 지금 실컷 올리는 이쪽으로 갈아탄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 이번 주는 수요일 하루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근무하시면 휴일입니다. 다들 간밭대로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점은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옐런의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조금 걸리긴 해요. 마음에 걸리긴 한데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미국 시장이 앞으로 할지 이번 주 남은 기간 이틀을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주 미국의 또 고용지표가 발표하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부문 발표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좋게 나오면 옐런 재무부 장관 말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 신흥국 시장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이번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제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